저번 주에 CPI부터 FOMC까지 많은 일정들이 있었지만 이번 주는 공식적인 빅 이벤트는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 시간으로 수요일 저녁 11시랑 목요일 저녁 11시에 연준의 예정엔 제롬 파월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주 경제 일정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되지, 그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주봉 마감된 이후에 이번 주 비트코인 방향성은 어떻게 봐야 될지를 이전 브리핑 복귀해보면서 같이 좀 관점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오늘도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정보 받아가시면 정말 많이 도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경제 일정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9일 오늘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노예 해방 기념일로 미국장은 휴장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체크해볼 수 있는 일정이 아무래도 저번 주에 FOMC가 종료된 이후에 첫 번째 통화 정책 연설이기 때문에 제롬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변동성이 한 번 더 또 나올 그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6월달에 발표된 점도표에 의하면 2023년도의 기준금리 목표를 기존의 5.0에서 5.25포인트, 5.0에서 5.25포인트에서 이번 6월달 점도표에서 5.50부터 5.75포인트까지 기준금리 목표치를 최대 50bp까지 상향을 시켜주면서 다음 7월달의 미팅은 라이브 미팅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라이브 미팅이라는 건 앞으로의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거겠죠. 사실상 FOMC가 종료된 이후에 발표된 그런 지표들이 크게 좀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지표도 없었고 FOMC가 종료된 이후 거의 일주일째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의 입장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기보다는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성으로 좀 잡아가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파월의 발언에 의해서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좀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자 그럼 나스닥 차트적인 부분도 보면은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자 여기였죠. 일본 기준으로 직전에 고점 자리를 넘기는 자리, 해당 자리를 넘기는 자리부터는 우선적으로 나스닥은 제가 신규 진입에서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상 지금 나스닥이 해당 관점 이후부터 거의 한 4.7% 정도 반등분은 나와주었지만 아직까지 제 관점은 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AI 열풍으로 빅테크 기업의 위주의 상승분에 의해서 나스닥이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이고는 있지만, 사실상 미국 투자자들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기 침체다, 인플레이션이다, 금리 인상이다 관망했던 투자자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경제 상황과는 반대로 계속해서 고점을 넘기는 상승분이 나와주고 있고, 일본 기준으로도 RSI가 계속해서 좀 과매수권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나스닥 상승이 결국은 그 포머성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차트를 좀 바라보고 있는데, 포머는 결국엔 상승장에서 자신만 소외되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에 뒤늦게 이 랠리에 동참을 하는 것을 뜻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지금 나스닥 차트가 주봉에서까지 지금 RSI 지수를 계속해서 이 과매수권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한테 나스닥을 좀 매수를 해보겠냐라고 물어본다고 하시면 저는 지금은 매수보다는 좀 더 지켜보는 그 방향으로 시장을 좀 볼 것 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하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주봉상 계속해서 RSI를 과매수권으로 올려놨던 지금의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이 매수세를 좀 시켜주는 그 작업은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예를 들면 직전에도 RSI가 고점 영역이 찍혀줬을 때, 자 이런 부분도 보면은 이때도 직전에 고점 자리를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고 주봉상 이 RSI를 고점으로 영역으로 좀 올려 놓아줬을 때 이 매물대를 한 번쯤은 테스트로 가는 이 움직임은 분명히 나와줄 거다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금 표시드렸던 이 자리가 13,170 라인입니다. 저라면 나스닥 차트는 13,170 라인에서 뜨는 첫 번째 주봉이 양봉이 나왔을 때 그 반등분을 좀 노려볼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나스닥은 눌릴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많이 열려있다 보시면서 차트를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관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진입했던 그 근거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전부터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5월 10일 거의 한 달 전이었죠. 비트코인이 지금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락의 가능성이 더 열려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보시는 이 테더 도미너스가 일본 기준으로 채널의 상단 라인 위에서 캔들이 봉이 마감된 이후부터였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게, 작은 캔들 안에서 봤을 때는 수많은 복잡한 파동 형태를 그려주곤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일본 기준으로 지금처럼 보이시는 해당 채널을 그리면서 차트는 움직이고 있고, 결국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하락하는 이 하락 채널의 상단 라인을 돌파해 줬기 때문에 테더 도미너스의 추가적인 반등분을 우리가 좀 열어둬야 되고, 해당 관점대로
반등문이 나와줬다면 비트는 아직까지는 채널의 하단부를 뚫고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하단부 라인까지도 뚫고 내려오는 거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 상승과 하락을 놓고 내가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기서는 반등보다는 남들보다는 높은 평단에서 진입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은 진입보다는 좀 더 안전한 자리에서 진입을 좀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매물대 관점이었는데 해당 자리가 지금의 매물대가 비어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직전에 저항을 계속해서 받아줬던 25.2K 첫 번째 매물대까지는 하락이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렸던 게 25.2K에서 충분히 반등분 나와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오히려 반대로 깨고 올라가는 그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둬야 된다. 그럼 만약에 25.2K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은 어디로 봐야 되냐? 23.9K. 세 번째로는 거래량입니다. 이건 제가 좀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자리였는데 이전에 제가 영상을 간단하게 보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가 바이낸스 현물이랑 선물을 포함해서 전체 거래량을 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10빌리언 달러면은 원화로 120조입니다. 현물이랑 선물을 포함해서 120조의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왔던 그 구간을 체크한 이 차트를 봤을 때, 자, 왼쪽에 보이시는 게 5월 11일, 6월 13일, 11월 8일에 나온 게 음봉에서 나온 거래량이고 우측에 1월 14일, 3월 14일에 나온 거래량이 양봉에서 나온 거래량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음봉에서만 거래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오지 않았다면 차트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당연히 하락했겠죠. 자, 그 당시의 차트를 보면은 5월 11일, 6월 13일, 11월 8일 차트는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그럼 반대로 계속해서 양봉에서만 거래량이 나왔다면 차트는 당연히 상승을 할 겁니다. 상승에서 나왔던 그 거래량 캔들을 봤을 때는 1월 14일, 3월 14일.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잡아드렸던 게 만약에 음봉에서 나온 이 거래량이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눌러주는 거래량을 했다면은 음봉에서 나온 거래량은 저항 자리가 될 겁니다. 반대로 양봉에서 나온 거래량이 누군가에 의해서 일부러 올린 그 거래량이 한다면 분명 그 자리는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음봉에서 나온 그 거래량이 나온 캔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항 자리가 될 거고, 자, 해당 자리는 저항 자리, 자, 이런 자리도 저항 자리가 될 거고, 그럼 반대로 양봉에서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는 정말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겁니다. 자, 3월 14일에 나왔던 지금의 거래량 자리가 23.9K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하락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반등분으로 계속해서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23.9K 라인을 깰 수는 있어도 이전처럼 동일하게 아래 꼬리를 달면서 계속해서 그 반등문을 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구간에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서 제가 최종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보고 있는 비트코인의 비중은 30%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고, 해당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비트코인 매수 들어갔다. 이때가 비트코인이 약 25K 라인이었죠. 여기서 추가로 하락이 나온다면은 20% 비중을 아래에서 한 번 더 채워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최종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손절 라인을 23.9K보다는 더 밑에 라인인 23.1K 라인, 지금 이 매물대 라인의 끝 라인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전에도 동일하게 해당 자리를 아래 꼬리 형식으로 털고 올리는 경우, 해당 자리에서 동일하게 23.9K 라인을 털고 올리는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열어둬야 되기 때문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좀 더 구간을 넓혀놨었고, 혹은 제 관점이 틀리면서 급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 자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손절 라인을 매물대 끝 라인인 23.1K 라인으로 잡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관점에서 계속해서 물을 타고 결국은 해당 관점에서 25K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선에서 분할 매수를 담아갔을 때는 그 손절 라인이 약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부터 종목 진입에 들어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좀 운이 좋게도 바로 좀 반등분이 나와준 모습인데,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 10% 비중을 들고 있고 추가적인 20% 비중은 아직까지는 제가 비트겐서 관점 공유방에도 공유를 드렸지만 아직 물타기도 하지 않았고 불타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저항 라인이 4시간 봉으로 200일선인 표시되었던 지금의 이 구간을 좀 보고 있는데, 현재 가격 기준으로 여기가 약 26.6K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4시간 봉 캔들 기준으로 200일선을 저는 좀 중요한 구간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리 위에서 몸통 마감하는 그림이 나와줘야지 한 번 더 이 노란색 라인을 테스트하러 가는 그 상승분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차트를 바라보고 있고, 저는 이 라인 위에서 캔들이 봉 마감해주면은 알트코인 종목 진입도 추가로 진입에 들어갈 거고, 결과적으로는 4시간 봉 캔들이 200일선 위로 올라왔을 때는 비트의 그 큰 추세를 결정짓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종목 진입이랑 알트코인 매수 전략을 좀 여러분들이 좀 공유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합니다. 아직까지는 4시 한번 캔들이 200일선을 돌파하기 직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자리 밑으로 내려왔을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담아가겠다라는 그 관점은 계속해서 좀 동일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위에서 캔들이 몸통 마감하면서 추가적으로 해당 자리를 돌파하는 그 상승이 나와준다면 저는 기존과 다른 또 그 전략을 세워 나가야겠죠. 애초에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게 내 전략이 틀렸을 때 그 다음에 대한 그 전략이 새로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관점, 알트코인 관점은 아직은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방향이 바뀌거나 추가적인 전략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가장 빠르게는 비트겐서 관점 공유마다 좀 공유를 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아직도 입장 안 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눌러서 관점 공유만 입장하시고 정보 받아시면 정말 많이 도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트코인 브리핑 한 번 더 좀 복귀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좀 찾아뵐 수 있는 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트 갱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